안녕하세요, 이입니다. 오늘은 내 차 탐구생활 1편. 우리 차량을 어떻게 운행해야 가장 좋은 효율이 나오는지를 본격 탐구해보는 그런 탐구생활의 1편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간 내 차 사용 설명서를 통해서 차량의 모든 메뉴와 설정들을 하나하나 다 알려드리고 설정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었는데요. 자, 오늘부터는 탐구 생활로 어떻게 차를 운용을 해야 이 차를 100% 효율을 끌어올려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지금부터 탐험을 해보겠는데요. 정말 신기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적이 처음이었는데 갑자기 내비게이션이 껐다 켜지는군요. 네, 이런 적이 처음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아무튼 어떠한 연유로 인해 이것이 초기화됐는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목적지를 다시 설정을 해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려고 하는 것은 의왕이고요. 현재 시간은 새벽 5시 반. 출발 위치는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 도착 위치는 경기도 의왕시입니다. 예상 거리는 37km, 예상 경로는 저는 방화터널을 통해서 올림픽대로에 진입을 하고 올림픽대로를 이용하여 이수 IC까지 진행한 후에 이수 IC에서 사당을 지나 남태령 고개를 넘어 과천의왕고속도로인가요? 과천의왕고속도로 거기를 이용해서 의왕 IC까지 진행하는 경로로 주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왕복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아시다시피 가는 길은 오늘 월요일입니다. 오늘 월요일이긴 하지만 시간이 이르기 때문에 그리 많은 정체는 없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왕복 대략 한 80km 정도, 80km 이상을 예상을 하는데 돌아오는 경로는 그 출발한 길을 그대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외곽순환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와 서부 간선 지하차도를 이용해서 올림픽을 통과해서 돌아오는 경로입니다. 거리가 조금 달라질 거고 주행 상황이 조금 달라질 건데 그렇기 때문에 출근길과 퇴근길의 이 주행 모드 사용을 좀 달리 가져갈 거예요. 우리 차는 저속에서는 전기 모드로만 주행을 해야 하고 보통 흐름이 원활할 때는 엔진을 돌려서 기름으로 주행을 해야 가장 좋은 효율이 나오기 때문에 가는 길에는 교통상황이 원활하다는 가정하에 최대한 전기 소모를 줄이고 퇴근을 준비하는, 퇴근에 정체될 것을 예상해서 비축을 해 놓는 그런 주행 방법을 택할 거고요. 퇴근길에는 대부분의 웬만한 도로에서는 전기로만 좀 퇴근을 할 수 있도록 원활한 구간이 아마 서부간선 지하차도만 원활할 거라 예상을 하고요. 대부분의 도로에서는 원활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전기로 주행을 하고 퇴근을 완료했을 때 가장 성공적인 퇴근이 완료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집에 도착했을 때 딱 주행 가능한 전기 거리가 딱 빵이면 돼요. 그러면은 정말 충전을 꽂을 때 주행 가능한 전기 거리가 딱 0이 되면 가장 잘 운전을 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올림픽대로를 진입하기 위해 방화터널 이제 입구에 거의 다 왔는데요. 물론 제가 중간중간 지명을 이야기하면서 그 지명이 잘못될 수는 있습니다. 저도 사전에 그 포인트들을 사전에 본 건 아니고요. 제가 가면서 여기는 어디다 라는 정도를
인식하고 주행을 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틀릴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여기는 방화터널 앞에 와 있고요. 그래서 예상하건대 지금 내비게이션 상으로는 서부간선도로를 이용해서 가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길로 안 갈 거예요. 저는 이 BMW 순정 내비게이션을 믿는 편이지만 그렇게까지 슬레드는 하지 않습니다. 이 BMW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는 이유는 다른 그런 인포메이션 시스템 그런 것들과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은 정보를 보여주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HUD에 나오는 정보라든가 그런 다양한 정보들이 이 순정 내비게이션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이용하는 것이고, 길을 안내하는 정도는 좀 T맵이나 이런 여타 다른 내비들과 좀 다르게 안내를 해주긴 하는데요. 사실 그게 큰 문제라고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래도 제가 주행을 해보면서 좀 더 원활하다, 내가 더 원하는 방향으로 차를 컨트롤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주행 경로를 택하는 편이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가고 싶은 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직까지 제가 집에서 주차장에서 나와서부터 현재까지는 일렉트릭 모드를 이용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월요일이라서 벌써부터 차가 좀 많은 편이에요. 근데 정체는 되지 않지만 주행 속도를 조금, 제가 원래는 85km 이상에서 스포츠 모드를 이용해서 주행을 했는데 오늘은 월요일이기 때문에 조금 낮은 속도에서 좀 이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퇴근길에 안정적인 전류량을 좀 비축해 둘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75km 정도의 속도에서부터 바로 전기를 좀 아껴보는 주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모드 변환할 거고요. 저는 스포츠 인디비주얼 모드입니다. 스포츠 인디비주얼 모드에서 엔진은 스포츠, 변속기는 컴포트로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동영상을 통해, 이 카메라 앵글을 통해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순간 연비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포츠 모드로 변환을 하게 되면 순간 연비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엔진 온도가 노출이 되는 그런 클러스터로 변경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요거를 통해서, 길은 다 뻔히 제가 알고 있는 숙지된 길이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은 간략하게 HUD와 클러스를 통해서 지도만 간단히 파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요거 순간연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정도의 탄력을 받고 이 정도의 속도로 주행하고 있을 때 어느 정도의 순간연비가 보여주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순간연비가 굉장히 낮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이유는 뭐냐면 아직 차가 충분히 예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효율적인 연소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 낮은 연료 효율을 보여주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한 85km에서 95km, 100km 정도로 주행을 하게 되면 스포츠 모드라고 할지라도 변속기를 컴포트로 둔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는 연비가 20km가 상회하는 굉장히 높은 연비를 보여주게 됩니다. 일단은 변속기 RPM이 1800을 넘지 않아요. 스포츠로 해놓은 상태에서도 변속기를 컴포트로 가져가게 되면 1800rpm 넘지 않는 그런 빠른 변속 타이밍을 보여주는데,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인 연비가 좋은 그런 상황이 보여지는 거고요. 이 차는 다른 많은 유튜버들, 리뷰어들이 리뷰를 했을 때 연비가 좋지 않다, 배터리 컨트롤 모드로 주행을 하면 배터리가 빨리 찬다, 그런 얘기도 많이 했었고, 결론적으로 이 차량 연비에 대해 정말 공정하게, 정말 이 차량의 연비를 누구라도 한번 속 시원하게 얘기해준 유튜버는 없었습니다. 왜냐면 전기로 충전해서 전기로 주행한 거리와 그리고 엔진을 통해 기름으로 주행한 거리를
좀 비율이 좀 다르게, 그래서 뭐 말도 안 되는 연비 뭐 35km 막 이렇게 나오는 걸 가지고 연비가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이 차량은 다른 520i와 같은 엔진을 공유하고 있고 똑같은 엔진을 쓰고 있는 건 다들 아시죠? 거기에 추가적으로 전기 모터와 배터리가 달렸기 때문에 이 차의 연비는 최소 520i로 잡습니다. 이 차의 연비는 최소 520i고 효율을 끌어내게 되면 전기차와 같은 효율을 가져갈 수 있는 차인데, 520i보다도 연비가 좋지 않다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사실 그거는 아니고요. 다만 520i와 이 차의 차값의 갭, 차량 가격의 갭을 메꿀 만큼의 연비는 사실 좋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 차를 전기차처럼 타시는 분이라면 전기차가 더 저렴할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주행을 하게 되면 이 차가 절대로 520i보다 연비가 좋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0kg이 무겁고 어쩌고 저쩌고, 아무리 이 차가 아무리 연비가 불리한 요소가 많다고 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이 차는 연비에 불리한 요소보다 유리한 요소가 훨씬 많기 때문에 이 차의 기준은 520i보다는 무조건 연비가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것도 아무렇게나 가져가면 안 되고, 이 연비를 좋게 가져가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전기를 최대한 절약을 하고, 이 최대한 절약한 전기는 정체 구간에서 사용을 해주면은 절대 520i보다 연비가 나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스포츠 모드로만 배터리가 가득 찬 상태에서는 더 이상 채워줄 부분이 없으면 스포츠 모드는 사실 의미가 없지만, 예를 들어 자동차 배터리에 대한 그 충전 방전 사이클과 좀 배터리의 수명을 좀 늘리기 위한 사이클은 80% 정도의 배터리를 사용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컨트롤 모드를 통해서 배터리를 70%로 고정을 해 놓은 상태에서 배터리 컨트롤 모드로만 타도 이 차량은 절대 520i보다 연비가 나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똑같은 엔진이잖아요. 똑같은 엔진이고 이 순간연비를 통해 보여주는 게, 순간순간이 지속이 되면은 그것이 연비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연비가 나오는데 RPM 보이시고 현재 주행 속도 보이시고 지금 80km 크루징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연비가 20km 넘게 나옵니다. 520i도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520i를 똑같다고 보고, 거기에 추가적으로만 공회전을 하지 않고 저속에서는 전기로만 사용해서 그 효율이 정말 좋지 않은 그런 구간에서는 전기로만 주행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520i보다 나쁘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주행을 해야 하느냐, 그거를 제가 동영상으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비에 관해서 사실 차량 리뷰하시는 리뷰어들 보면은 하체를 파악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다양하게 고속 라이딩이나 이렇게 고속으로 달려서 고속 안정성을 봐주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 분들이 있는데, 연비라는 문제는 사실상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테스트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전문적인 리뷰어분들은 사실상 하시기 힘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한두 번 타서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또 이런 주행 조건에 따라서 너무나 다른 연비를 보여주는 게 자동차이기 때문에 데일리로 타시는 분들이, 실제 오너분들이 이렇게 연비에 대해서 알려 주셨는데 그런 분들은 사실 별로 없죠. 그래서 제가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제 연비 노하우를 말씀드리자면 여러 번 이야기를 드리긴 했을 건데,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정체가 시작이 됐어요. 정체가 시작이 되면 전기 모드로 변환을 합니다. 전기 모드로 주행을 할 거고요. 저는 이 여의도에 진입, 여의도 근처에 진입을, 여의도 다 빠져나간 거구나. 근데 또 다시 도통이 원활해졌죠. 그러면은 그냥 잠깐은 이렇게 가다가 한 75km쯤 되면은 다시 스포츠로 바꿔줍니다. 지금 오늘은 조금 전기를 조금 더 아껴야 되는 상황이 와서 월요일이기 때문에 좀 더 정체가 될 거기 때문에 이렇게 탄력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아침에 출근 일찍 하시는 분들도 있고 퇴근을 늦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아침에 출근 일찍 하고 퇴근을 빨리 하는 편인데, 이렇게 아침에 출근을 일찍 하시고 저녁에 퇴근을 빨리 하시는 분들은 아침 교통 상황이 좋기 때문에 아침에 이런 엔진을 활용해서 스포츠보드를 통해서 전기를 좀 킵해 두시는 그런 주행을 하시면 되고, 반대로 아침에 출근이 좀 늦으시고 아침에 출근이 늦으신 만큼 퇴근이 좀 늦으신 분들은 아마 퇴근길에 조금 더 수월한 교통 상황을 볼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반대로 진행을 하시면 돼요. 반대로 진행하시면 되는데, 제가 일단 퇴근길 상황에서 남은 전기량을 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리긴 할 건데요. 퇴근을 하시더라도 퇴근을 하실 때 도로 주행 상황이 좋다 하시는 분들은 스포츠 모드를 통해서 기름을 돌리시는 것보다는 하이브리드 모드를 통해서 주행하시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할 수는 있어요. 그거는 제가 다시 차차 너무 한 번에 많은 것을 한 번에 쏟아내려다 보니 저도 두서가 없이 말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서 그거는 상황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정체 상황이 왔어요. 정체 상황이 왔는데 이때 저는 이제 이렇게 전기 모드로 주행하게 됩니다. 그럼 보시면은 지금 제가 지금까지 요 짧은 구간이긴 했지만 지금은 대략 한 16km 정도 주행을 했는데요. 저 이거 시간 주행 데이터 개별 설정 초기화하고 출발한 겁니다. 주차장에서 차량 출발하기 전에 이미 초기화된 상태로 출발했기 때문에 고속도로 올라와서의 고속도로 연비가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주차장에서 시동 켜고 바퀴가 굴러가면서부터 기록된 연비입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라고요. 자, 그래서 바퀴가 굴리면서부터 지금까지 연비가 22.4km가 나왔습니다. 근데 자, 그럼 이게 연비가 뭐가 좋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부터 정체 구간은 계속 전기로만 갈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결국에는 도차에서 연비가 엄청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520i 차량이라고 만약에 가정했을 때 520i 차량이 연비가 이거보다 높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520i 차량이었다고 한다면 520i 차량은 시동을 집에서 하자마자 시동을 켜고 저속으로 그 구간을 진행을 해왔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저속으로 진행을 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절대 연비가 이거보다 높을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셨을지 모르겠지만 절대로 520i는 이 차량보다 연비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다양한 복합적인 주행 조건 상에서 공인연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공인연비를 보면 520i보다 이 차량이 공인연비가 더 높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차의 하나의 큰 허점이 아니라 우리 차의 가장 큰 허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차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지금쯤 이 차가 지금 출시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고 특정 달에는 베스트 랭카에 3위? 2위 정도에 오를 만큼
굉장히 많이 팔린 차기도 해요. 그래서 이용자도 많아졌고 이 차가 출시된 지는 시간도 많이 지났기 때문에 본인들이 개인적인 노하우를 쌓으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지금까지 충분히 어떻게 운영을 하면 여기가 잘 나온다라는 것을 간파하고 계셨을 것 같은데, 대부분의 분들은 모릅니다. 그냥 뭐 어떤 유튜브들이 그랬어요. 고속에서 배터리 컨트롤을 사용해서 배터리를 채우고 저속에서는 전기를 쓰면은 뭐 좋다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이 차는 그냥 뭐 저속에서부터 그냥 내리 그냥 배터리 컨트롤 모드로 써서 기름을 때우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다 틀렸고요. 제가 그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 틀렸습니다. 이렇게 정린 코끼리 다리 만지듯이 잠깐 타보고 잠깐 부분 파악해보고, 이 차를 롱텀으로 타실 분들, 이 차를 정말 이 차를 데일리 타실 분들한테 사실 그분들은 약간 기만하신 거예요.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 줌으로써 그분들이 그 차를 그렇게 이용을 하게 해버렸는데, 그분들은 그렇게 섣불리 말씀하시면 안 됐던 거를 너무 섣불리 말씀하셨던 분들이 있으시긴 해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그냥 그런 분들은 외관만 리뷰하세요. 외관만 굳이 막 이렇게 막 정말 사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좋다는 것처럼 뭐 하고, 또 뭐 그렇게 잠깐 타보고 연비가 좋지 않네, 그 돈이면은 뭐 530i를 사서 편하게 뭐 주행을 하겠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 차가 530i보다 가진 장점이 훨씬 많습니다. 이 차가 530i보다 떨어지는 거는, 굳이 떨어지는 거를 말하자고 한다면 한 뭐 1회 100이라고 봤을 때 1에 대한 운동 성능과 1에 대한 무게 배분, 그 외로는 없어요. 이 차가 마력도 훨씬 높고요, 마력 토크 다 높습니다. 차량 스펙 자체가 높고요, 옵션 자체도 더 풍부합니다. 그리고 그 차가 갖지 못하는 굉장한 장점이 있습니다. 연비죠. 그래서 더 비싸요. 가격을 책정할 때 이 어떠한 모든 제조사들은 가격을 책정할 때 그만한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가격을 책정하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이 차는 제품 제조 원가가 비싸서 더 가격을 많이 받아야 돼 도 있지만, 제조원가, 이 차가 다른 차량과 대비 가격을 높게 가져가야 되는 이유가 있을 때는 가격을 높게 가져가는 겁니다. 이 차가 530i보다 대략 엑스드라이브는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 530i가 7700 정도 하나요? 근데 이 차는 8,000이 넘습니다. 제 차는 가격표상 기준 8,400만원, 8,420만원이었고 530i는 아무리 비싸도 8,000만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사실 530i를 살 생각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대략 그렇다고 쳤을 때, 물론 이 차는 프로모션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구입 가격이 530i보다 저렴하거나 뭐 100만원, 200만원 차이 안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도 결국에는 이 차가 더 비싸게 책정을 했어요. 비싸게 책정한 이유는 그만한 상품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옵션이 더 좋던, 뭐가 더 좋기 때문이에요. 근데 네이밍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차량은 530과 같은 그런 퍼포먼스, 파워죠. 이 차는 BMW는 거의 2030이 엔진의, 과거에는 뭐 엔진의 배기량이었지만 지금은 급을 나타냅니다. 3000cc급의 힘을 가진 일렉트릭 드라이브이기 때문에 이 차는 530e입니다. 드라이브가 아니라 드라이브입니다. 그래서 530인데, 드라이버가 가지는 장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가격도 더 비싸고, 이 차가 분명히 더 좋은 차입니다. 절대적으로 좋은 차는 맞아요. 근데 뭐 이 차를 살 바에는 이 차가 좋으니까 더 비싼 겁니다. 좋으니까 더 비싸고 좋으니까
좋으니까 더 비싼 차량입니다. 근데 이제 뭐 가격을 생각했을 때 뭐 가성비를 따지고 가성비로 생각할 만한 가격대는 사실상 아닌 것 같고요. 이 차는 저는 사실 G80 2.5의 상 옵션 뒷좌석에 대한 편의 옵션을 제외한 거의 풀 옵션에 대한 옵션으로 저는 G80과 이 차를 비교를 했었는데요. 이 차가 더 비싸요, G80보다도. 근데도 저 이 차를 택한 이유는 일단은 저는 전기 이런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G80으로는 가지 않았습니다. 기타 뭐 옵션 사양이나 차량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나 운동 성능, 주행 성능, 사실 그런 것들은 뭐 G80과 이 530 이 차량이 크게 뭐 차이가 난다고 보진 않았어요. G80 차량이 좀 더 고급지다면 고급질 수도 있고, 운동 성능은 사실상 크게 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좀 차량을 편안하게 운전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뭐 스포티하게 주행할 때는 또 주행하는 편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편안하고 안락함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운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G80 차량과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이 차량을 선택한 이유는, 만약에 G80에 하이브리드가 있었으면 저는 G80 하이브리드를 구매했을 겁니다. 그 전에 후보군에 K8 하이브리드도 있었지만 K8 하이브리드는 원하지 않았고요. G80과 이 차 해서 좀 더 고급진 승용차를 타고 싶었기 때문에 G80과 이 차 중에 하이브리드 미션 선택할 수 있는 저는 요 530 이 차량을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도 약간 좀 후회는 아니지만, 생각해보는 거는 사실 유류비가 유류비 부담은 사실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유류비 부담 되면은 뭐 아예 전기차로 가거나, 참고로 저는 주행을 생각보다 많이 하는 편입니다. 제가 지금 이 차를 5월달에 출고를 했는데, 지난 2021년 5월 12일날 차가 나왔고 5월 14일날 수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고를 5월달에 했는데, 제가 22,000km를 돌파했고 지금 엔진오일 1회 교체한 상태입니다. 저는 주행량이 적은 편은 아니에요. 뭐 사업하시는 분들 저 1년에 뭐 4만 km씩 타는 건 아니지만, 저도 뭐 2만 km 이상은 무조건 타는 사람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근데 그 정도로 뭐 유류비가 부담이 된다면 고급류를 때우는 이런 차량을 살 생각을 하면 안 됐는데, 사실상 유류비가 부담되는 수준은 아니고요. 다만 이 전기 미션이 회전 질감이나 이런 조용한 안락성 쾌적함 때문에, MVH 때문에 구매를 하게 됐는데, 일단은 5 시리즈가 요즘 갖는 상징적인 포지션이 너무 낮습니다. 너무 낮아요. 레벨이 좀 낮습니다, 요즘에. 그런 것도 있고, 뭐 그냥 520i 사서 대충 타고 다녔어도 됐을 것 같기도 하고, 다양한 생각을 갖긴 해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집밥이 있으면 너무 좋습니다. 예. 없어도 상관없지만 있으면 너무 좋아요. 지금 사당역 방향으로 가면서, 유수교차로에서부터 사당역 방향으로 가면서부터 계속 전기 모드로만 주행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520i였으면은 점점 연비가 떨어져야 되는 상황의 구간입니다. 하지만 이 차는 연비가 계속 오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기름을 안 쓰니까요. 그리고 또 이 차를 지금 또 어떻게 활용하면 또 좋냐면,
시내 구간, 저속 구간에서 당연히 전기로 쓰지만 언덕 구간 있죠, 언덕 구간. 언덕 구간에서도 전기를 쓰면 참 좋습니다. 물론 근데 고속으로 주행 탄력을 받을 때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언덕이 나온다 싶으면 전기 모드로 주행하셔도 굉장히 좋아요. 다들 아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연비가 좋지 못한 주행 조건들, 저속, 그리고 고 RPM의 고속, 그리고 언덕길, 그쵸? 그러니까 RPM이 높은데 RPM이 높아지면 일단 안 좋은 거예요. 연비가 RPM이 높아지면 일단 안 좋은 거고, 두 번째로 RPM 높은데 속도가 느려도 안 좋은 거예요.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그래서 그 부분만 피해 주시면 됩니다. 그 부분을 전기로 돌파해 주시고, 그 외적인 부분들은 연비가 좋은 구간, 차량 컨디션 유지가 되는 구간들은 전기로 주행하지 마시고 그때는 엔진으로 돌려주시면 되는데, 어떻게 엔진으로 돌려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엔진으로 돌리는 거냐면, 이 차는 강제로 엔진을 구동시키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배터리 컨트롤을 통해서 배터리 컨트롤 모드를 켰을 때 현재 배터리 전량보다 배터리 컨트롤 목표를 더 높게 가져가시면 그 목표를 채우면서 엔진이 가동이 되고, 두 번째로 스포츠 모드에서 엔진이 가동이 되는데, 스포츠 모드는 총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스포츠 모드와 스포츠 인디비주얼 모드와 엑스트라 부스트 모드가 있는데, 엑스트라 부스트 모드는 그냥 전기의 어시스트를 최대한 활용하고 그냥 풀로 전기 어시스트를 넣는 모드라고 보시면 되는데, 애매한 게 스포츠 모드가 조금 애매합니다. 스포츠 모드는 배터리 잔량이 많으면 지가 엔진을 그냥 꺼버려요. 스포츠 모드인데도 불구하고 배터리 잔량이 많으면 엔진을 계속 꺼버립니다. 물론 저속에서죠. 꺼버리기 때문에 나는 전기를 좀 킵해 놓고 싶은데 엔진을 꺼버리게 되니까 전기를 써버려요. 그럼 내가 원하는 그런 만큼의 배터리가 남아있질 않게 됩니다. 그래서 스포츠 인디비주얼 모드를 통해서 인디비주얼 설정을 하게 되는데, 인디비주얼 설정에서 변속기는 컴포트로 가져가고 엔진은 스포츠로 가져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차량이 정차했을 때는 엔진이 꺼져요. 스탑앤고, 우리 차는 스탑앤고 시스템이 없는데 스탑앤고 시스템처럼 정차했을 때만 엔진이 꺼집니다. 그리고 엔진이 정차가 끝나서 바퀴가 회전이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바로 엔진이 개입해서 내가 원하는 만큼의 전기 전량을 좀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차량은 배터리 컨트롤 모드와 스포츠 모드를 통해서 엔진을 강제로 구동시킬 수가 있는데, 그 방법을 어떤 걸 택하냐, 저는 스포츠 인디비주얼 모드를 통해서 엔진을 강제로 깨워서 배터리량을 비축해두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태령 고개를 넘어가고 있고요. 이 남태령 고개를 넘어가게 되면 다시 속도가 원활한 고속화도로와 고속도로 구간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구간에서 다시 스포츠 모드를 통해서 배터리를 더 킵해두는 그런 주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브리드 모드, 간단하게 제가 드라이브 모드 특성을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간단하게 드라이브 모드에 대한 특성을 더 보자면,
일단 스포츠 모드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포츠 모드, 엑스트라 부스트 모드, 스포츠 인디비주얼 모드가 있고, 스포츠 모드에서는 RPM을 한 3000rpm 정도 사용합니다. 스포츠 모드에서는 한 3000rpm 정도 사용을 하고, 그리고 엔진이 배터리 잔량에 따라서 껐다 켰다 합니다. 저속에서. 그리고 스포츠 인디비주얼은 핸들의 감세력과 핸들의 감세력, 그 댐핑량이죠. 그 핸들이 그 무거운 정도로 설정할 수가 있고, 그리고 변속기와 엔진의 스포츠성과 컴포트성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 엔진을 컴포트로 하게 되면은 스포츠 모드와 똑같습니다. 엔진을 컴포트로 해놓고 있으면 엔진이 계속 꺼져요. 엔진이 계속 꺼지고 배터리량이 많으면 계속 꺼집니다. 스포츠 모드로 하면 엔진은 꺼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고, 변속기는 스포츠 모드로 가져가면 그 스포츠 모드의 변속과 똑같습니다. 한 3000rpm까지 지속적으로 사용하려고 해서 너무 높은 RPM이기 때문에 저는 컴포트로 하게 되면 대략 사용하는 RPM이 한 1800rpm 선에서 꾸준한 변속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모드는 하이브리드 에코 프로 모드와 하이브리드 모드가 있는데, 하이브리드 에코 프로 모드는 관성주행이 생깁니다. 관성주행이 생겨요. 그래서 다만 이제 메뉴에서 설정해주는 게 있어요. 앞차 간격을 자동 조절하는 기능을 활성화 시켰을 때, 그때는 조금 더 감쇄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앞에 차량이 없을 때는 그냥 악셀에서 발을 떼면 회생제동을 하지 않고 그냥 달려갑니다. 에코 프로 모드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좋아하시는 분들, 그것이 적응되시는 분들은 그걸 타시면 되는데, 그거에 대한 가장 큰 단점은 뭐가 있냐면, 고속도로에서 주행할 때 속도 카메라가 발견되면, 기존에 저는 운전할 때 이제 악셀량을 조절해서 카메라에 오기 전에 거의 속도를 맞추는,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속도를 맞추는 방향으로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에코 프로 모드는 그게 불가능해요. 속도 감속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아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오히려 그러면은 더 효율이 좋지 못하다고 저는 봤어요. 그리고 일단은 힘들더라고요. 컨트롤이 힘들어. 카메라가 나타났을 때 컨트롤이 힘들어서 저는 하이브리드 모드를 사용하게 되면 그냥 하이브리드 모드로 원페달 주행처럼 악셀러레이터의 양을 조절해서 타력 주행을 시도를 하거나 감속을 시도를 합니다. 악셀레이터 양을 조절을 하게 되면 에코 프로 모드처럼 타력 주행도 가능해요.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배터리 컨트롤 모드. 사실상 이 차량의 효율적인 운용의 핵심이 배터리 컨트롤 모드이기도 해요. 근데 정말 이 차량의 효율의 끝판왕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배터리 컨트롤 모드를 잘 사용하시면 되는데, 너무 힘듭니다. 배터리 컨트롤 모드는 귀찮아요. 그래서 저는 배터리 컨트롤 모드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배터리 컨트롤 모드는 차지 모드가 아니에요. 지금 정말 많은 유튜버 분들이 항상 얘기하시는 게, 이 차는 자체적으로 충전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딜러분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딜러분들은 각성하셔야 돼요. 딜러분들은 그렇게 쓸데없는 얘기하면 안 됩니다. 차지 모드가 아니에요. 명칭상 예전에는 차지 모드였다고 알고 있는데 아니었나? 차지 모드가 아니고 배터리 컨트롤 모드입니다. 배터리 컨트롤, 배터리 관리 모드예요. 관리는 무엇이냐? 채우는 것도 관리지만 유지하는 것도 관리예요. 빼는 것도 관리고요. 절대 충전 모드가 아닙니다. 배터리 컨트롤, 배터리 관리 모드입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 관리 모드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 차량의 효율이 정말 극과 극으로 갈려요. 예를 들어 어떤 분은 현재 지금 배터리 양이 얼마 있지 않아서, 나는 좀 이따가 굉장히 스포츠한 주행을 하고 싶어, 엑스트라 부스트 모드를 활용해서 나는 확실히 달릴 거야, 배터리를 유지해야 돼, 지금 배터리가 없으니까 채울 거야 라고 해서 그냥 배터리 컨트롤 켜놓고 생각 없이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연비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사용은 맞는데 그럼 슬프잖아요. 그러면은 막 연비가 막 3km 4km 나올 건데 슬프잖아요. 그죠? 배터리 컨트롤 모드는 연비가 나쁠 수밖에 없습니다. 주행 감각이 안 좋을 수밖에 없고, 내가 이 배터리 컨트롤 모드를 배터리를 채우는 용도로 사용을 하려면 최소한 100km 이상 속도로 주행할 때 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 손실이 가장 적고요. 그래야 가장 납득할 만한 수준의 연비를 보여주면서 배터리 충전을 하는데, 그런데 그래도 100km 속도로 달리면서 배터리 컨트롤 모드를 켜면 그래도 연비는 리터당 10km입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자, 지금 제가 105km 속도로 주행을 하고 있고 지금 악셀을 전기를 뗐습니다. 그래서 연비가 높게 나오지만, 자, 다시 악셀을 가져갔어요. 지금 RPM은 1500 정도 유지하고 있고요. 크루징 상태입니다. 연비가 이 정도 나옵니다. 크루징 상태예요. 이거는 절대로 탄력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자, 악셀 조금 더 가져가면 떨어지죠. 당연하죠. 가속하고 있는 상태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가속하고 가속 끝내고 크루징 유지 하면 요 정도 나옵니다. 유지 상태 요 정도 나옵니다. 유지하면 가속. 자, 520i랑 같아요. 고통연비가. 그런데 배터리 컨트롤 모드는 그 힘인데, 자, 520i와 계속 연비를 비교하는데 당연히 비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엔진이니까 비교하는 겁니다. 그죠? 같은 엔진이기 때문에 비교해요. 또 갑자기 예상치 못한 정체가 나왔습니다. 원래는 평일에는 정체가 안 되는 구간인데 정체가 시작됐어요. 하지만 곧 회복됐고요. 다시 스포츠. 자, 배터리 컨트롤 모드는 정말 나중에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 배터리 컨트롤 모드는 정말 고수분들만 쓰시는 모드예요. 근데 저는 약간 저 배터리 컨트롤 모드도 사실상 말씀드릴 수 있는데 써보니까 결국에는 그냥 이렇게 스포츠 인디비주얼 모드와 일렉트릭 모드와 하이브리드 모드 이 세 가지를만 유지해서 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효율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세 가지로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연비 관련해서 계속 이 차를 520i와 비교를 합니다. 사실상 520i의 연비를 비교해서 유류값을 계산을 하게 되면은 차값의 갭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절대로 520i보다 이 차가 유지비용 통해서 절대로 그 실지 운용 비용 한 5년이라는 기간 동안 운용했을 때 절대 기름값 뽑지 못합니다. 차값 차이가 얼마나 나는데요. 그죠? 차값 차이가 2천만원 납니까? 2천만원 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차량 가격차가 2천만원이 나는데, 물론 지금은 또 안 그러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 친구가 520i를 뽑았는데 할인을 못 받았어요. 50만원 받았나? 그래서 걔가 차를 7천만원 정도 주고 산 것 같은데, 저는 이 차 7,400만원 주고 샀거든요. 네, 520i를 7천만원 주고 샀습니다. 취등세 포함해서요. 결론적으로 뭐 차량을 구매하는 시기와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을 다 반영해서 그렇게 결정이 되는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때 정말 간단하게 봐야 됩니다. 이 차는 출고 가격 기준으로 보고 프로모션은 매년 변경되기 때문에 프로모션은 사실상 문제되면 안 됩니다. 지금 그런 시기가 왔어요. 프로모션이 없어서 중고차가 더 비싼 시기가 왔습니다. 이제 뭐 저 차는 뭐 프로모션으로 얼마 받았네 만에 뭐 차값을 얼마 얘기하네 의미 없습니다. 그냥 기준은 차량 출고 가격 기준입니다. 차량 출고
중고 가격 기준으로 이 차량은 8,400만원인데 절대 520i보다 쌀 수가 없어요. 기름값을 아무리 이 차가 절약해준다고 해도, 만약에 진짜 전기로만 타면은 이 차가 더 싸겠죠. 근데 전기로만 탈 거면 이 차를 왜 삽니까? 전기차 사지, 그죠? 전기로만 탈 수 있는 컨디션이 되시는 분은 절대 이 차를 살 필요가 없어요. 전기차 타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520i와 비교한 이유는 뭐냐? 520i보다 연비가 안 좋대요. 520i를 사지 왜 이 차를 사네요? 아니, 520i보다 연비는 무조건 좋습니다. (520i보다) 출력은 많이 높습니다. 제가 520i를 친구 차를 잠깐 타봤는데 이상하게 그게 가벼움에서 오는 느낌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이상하게 차가 좀 가벼움이었나 봅니다. 가볍다는 느낌이 나요. 그 가볍다는 느낌으로 인해 차 자체가 가볍다 보니까 제가 느낀 느낌은 차가 가격차가 난다고 가볍나? 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약간 좀 520i가 조금 차가 얘처럼 똑같은 모든 부품을 같이 쓸 텐데 갑자기 이런 느낌이 나지? 그게 아마 가벼움이었나 봅니다. 근데 제가 좋아하는 그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저는 차라리 묵직한 느낌이 좋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이상할 치만큼 주행감 자체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520i보다는 530이가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일단은 저는 목적지에 다 도착을 했어요. 총 주행거리는 40km 정도 주행했고요. 26.2km의 연비를 기록을 했고요. 평균 속도는 50km였습니다. 오는 동안 15.4km를 저기로 주행을 했네요. 제가 이제 남긴 배터리가 양이 대략 한 2칸하고 한 80% 정도가 돼요. 그래서 78%라고 보면 되겠네요. 78%, 아니다, 이게 25%씩이니까 한 2칸하고 80%로 말씀드릴게요. 2칸하고 80%가 남았는데 요거를 가지고 퇴근할 때 아마 요거로 갈 것 같아요. 요거로 갈 것 같은데 연비는 이거보다 더 떨어질 것 같진 않습니다. 근데 퇴근길이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저는 최대한 제가 생각했을 때, 만약에 제가 퇴근할 때 조금 더 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면은 조금 더 스포츠 모드를 통해서 전기를 조금 더 남겨놨을 거예요. 근데 저는 한 요정도, 제가 원래 목표했던 치수가 3분의 2가 남는 것이 목표였는데 오늘 교통 상황이 조금 월요일이기 때문에 조금 안 좋았기 때문에 지금 전기를 조금 더 많이 주행을 해서 이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근데 제가 목표했던 목표치는 원래 3분의 2를 남기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뭐 그 목표치보다는 조금 더 쓰긴 했지만 이 정도면은 올바른 제가 원하는 만큼의 주행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저는 출근길 연비 테스트는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고, 잠시 후에 퇴근 시간에 다시 한번 연비 주행을 하면서 다시 한번 더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